쇼피셀러 글렌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바로는 지금 현 순수익이 월 700이 나온다 하고 매출이 7천이 넘게 나온다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영상 자체에서는 쇼피의 그 밝은 면만을 언급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쇼피 셀러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잖아. 근데 그 부분도 알고 나서 이제 뭐 판단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니까 나는 이제 어두운 면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 거지. 지금 그 영상이 나오고 내가 그 쇼피 관련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쇼피 관련 문의도 진짜 많아졌거든. 하룻밤 만에. 그거 보면서 그 얘기 좀만 해보면은 그러니까 다 그것만 쫓는 거지. 밝은 면만 쫓고 온 거지. 사실 700 벌려면은 마진 10% 잡으려면 7천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맞아.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순수익 내려면 1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 그거는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며 거기서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뭐 하루에 2-3시간씩 투자하면은 이제 뭐 안정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창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하루 2-3시간만 자면서 한 적도 많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셀러들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겠지. 왜냐면 우리나라랑 시간대도 다르고 시간대를 다른 사람들을 고객 상대를 함으로써 이 CS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 지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서 무작정 도전하려는 사람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지 난. 네, 이번에 쇼피를 시작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가 이번에 쇼피를 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질문을 뽑아왔으니까 네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줘. 먼저 통신 판매업 신고. 그거 스마트 스토어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 아, 그치. 근데 쇼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통 쇼피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판매랑 해외 판매 자체가 배송도 그렇고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게 많아. 마진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없어도 돼. 이 스마트 스토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야지. 쇼피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입점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국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 아, 소싱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나는 지금 물건을 직접 가서 떼오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데 쇼피 해외 수출에 관해서는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이걸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기초적인 질문들도 많잖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일단은 알아보는데 쉽게 말해서 쿠팡이라던가 네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잘 팔리는 제품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제품들을 소싱해서 리스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 있어서 완전 좋지. 그러면은 쿠팡으로 로켓 배송으로 나한테 내가 받아서 그거를 뭐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이제 셀러인 내가 그 주문서를 발행을 해. 그리고 그 제품을 내가 주문을 하지. 내 주문을 우리 집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배송 대행지로 보내.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 바로 배송 대행지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배송 대행지가 알아서 두라에 있는 지파지로 보내주고 지파지에서 알아서 구매자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쇼피셀러인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없는 무재고 역직구 수출이 되는 거지. 쇼피는 반품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 그러니까 반품을 하면 자기들도 귀찮아지고 배송비가 나오고 자기들도 이게 귀찮아진다는 걸 알아서 반품률이 상대적으로 적긴 해. 근데 반품이 예를 들어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단순 변심이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반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 가장 피곤하지. 반품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 절차는 이제 그냥 CS 그러니까 쇼피 CS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 그치. 주문을 다른 고객이 들어왔을 때 캔슬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페널티가 부과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쇼피 알고리즘에 있어서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캔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국내에 있는 오픈마켓에 재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문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캔슬이라는 말을 최대한 돌려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캔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문 취소를 유도해야 돼. 이게 쉽지 않거든. 그랬던 적이 있어 근데? 있지. 왜냐면 많지 사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카테고리 제품에서 품절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품절이 됐으니까 주문 취소를 해주세요를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 영어로 해야지. 영어 실력이 좋아야 돼. 영어 실력은 안 좋아도 돼. 안 좋아도 돼? 파파고가 있기 때문에 파파고가 영어 있기 실력이 좋으면 좋지. 근데 안 좋아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뭐 영어를 잘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솔드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 그건 그럼 페널티가 없어? 솔드아웃은 없어. 캔슬이라는 단어를 쓰면 실제로 페널티가 받는 거고 솔드아웃이라고 썼을 때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쇼피 내부 정책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정책이다 라고 참고해야지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진 않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는 캔슬은 페널티를 먹고 솔드아웃은 그렇지 않더라고. 솔드아웃이란 단어도 사실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럼 이거 솔드아웃이란 단어도 조금 꺼림직하다면 더 다른 완곡한 표현을 본인이 생각해내고 사실 이런 것들이 노하우고 이런 것들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